네, 안녕하세요. 저는 231학원의 국어과 김성재 강사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현대소설 어떻게 기출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하는지 뭐 그렇게 다양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이제 고전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첫 번째, 고전시가 어휘가 약해서 고전시가 접근이 어려운 학생. 두 번째, 고전시가 자체를 그냥 어려워하는 학생들. 세 번째, 그냥 고전시가를 여기 있는 글자 보이시죠? 한자도 않고 이거 그 자체를 그냥 읽히는 대로 풀고 있는 학생들. 네 번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고전시가. 그렇다고 고3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3 친구들 중에서도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 영상 보면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올립니다. 자, 첫 번째,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 어휘가 중요하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고전 어휘보다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속세, 자연, 주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시기, 행여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첫 번째, 시기. 그리고 향유층. 꼭 메모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선생님 영상 올릴 때마다 그 영상 밑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잖아요, 파일. 그러니까 무조건 패드든 인쇄를 하든 옆에다가 지금 오른쪽에 메모 칸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똑같이 필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는 시기와 향유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국 역사 중에서 언제냐면요,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창작된 시대를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고전시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고전 작품들의 99%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억하세요. 그냥 고전 시가 자체. 그러니까 고전 시가 그 자체는 언제냐? 고려와 조선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와 고전 시대. 아셨죠? 고려 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자. 여러분. 과거에 시가 왜 그렇게 많이 발전했냐? 그거부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신에서 공부한 것처럼 고전시가 주제는 자연, 충, 효 그런 것들이야. 속세를 뜻한 단어는 이거야. 자연을 뜻한 단어는 이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그 작품에 있는데 아, 이렇게 썼구나. 그걸 좀 더 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시기는 고전시가 언제? 고려와 조선시대가 99%다. 그러면 향유증 알 거. 향유증은 뭐 양반이겠지. 그치? 향유증들은 양반이긴 할거 양반. 양반이지 누가 몰라 이거 알죠?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왜 양반들이 썼냐부터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자, 설명드릴게요. 왜 양반들이 썼냐? 자, 일단 시는 그냥 곧 양반입니다. 예전에 얘들아, 양반들은 뭘 봐? 과거제 시험 보지. 그치? 근데 그 과거제 시험 중에서 이게 있었어. 재수럽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중에서 재수럽. 근데 그 중에서도 재수업 중에 뭐가 있느냐? 시를 창작하는 시험이 있었던 거. 시를 창작하는 게. 그럼 잘 생각해 보자. 그러면 시가 과거에 발전된 이유는 과거제 등장이야. 그러면 그 과거제 시험 중에서 가장 고등 시험인 재수업 시험의 과목 중에서 시가 창작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 양반들은 관직의 태생적 목표였던 양반들은 무조건 과거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시를 쓰고 연습하는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야. 한 번만 썼겠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썼겠지. 그러니까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시를 창작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시를 창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어려운 한자가 필요하죠.
그때 당시 생각해보자고 얘들아.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어.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시를 창작하는 행원충은 양반으로밖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양반 말고 고전 시가는 기생들도 창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양반들의 뭐가 있어, 얘들아. 양반들의 행사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양반들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의 행사를 참여하는 꼭 흥을 돋우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양반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요? 또 기생이 있잖아, 기생.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흥을 돋는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악기 연주하죠. 그림 그리기도 하죠. 한자도 교육을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반의 지적 활동인 시창작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양반과 기생이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다시 앞서 말하지만 그래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시는 곧 양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려 시대와 고전 시가의 접근으로 우리는 고전 시가를 공부할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자, 오른쪽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을 게 뭐냐면,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양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상에 대해서 하래, 사상. 뭐라고? 사상.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다? 육아사상이다. 뭐라고? 첫 번째로는 육아사상입니다. 육아사상. 자, 이해를 잘하자. 과거에 중국이랑 우리나라 관계는 어땠냐? 과거입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알아요 혹시? 알아요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군신 관계야. 군신 관계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그렇게 군신 관계라는 인식이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영향은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연스럽게 다 기억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아셨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오겠어.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들이 가지고 있는 뭐야? 뭐? 사상. 중국들의 그 사상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그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 중에서도 뭐야? 알잖아.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는 사상 뭐야? 그게 뭐야? 그 영향이 뭔데? 불교, 유교, 도교 사상인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 시대 자료부터 그 흔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각 시대별에 생각해보자. 아니 고려부터 조선까지 시대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지배계층도 어딨어? 똑같겠어? 다르겠지. 그래 사상마다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있긴 해요. 특히 고려는 어때? 고려를 무너뜨린 그 세 나라가 조선이죠. 그러면 그 고려와 조선의 지배계층의 특징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지배층이 추구했던 사상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뭐다? 고려. 불교 같은 경우는 고려인 거야. 이해하셨죠? 화면이 꺼졌네. 다시 켰다. 오케이. 놀래라. 아셨죠?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다? 조선 같은 경우. 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육아사상을 생각하면 돼요. 조선은 조선 유교사상. 아셨죠?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하지만 내가 다시 말할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창작이 흥행된 이유는 뭐다? 시가 창작된 향유가 뭐다? 과거제야, 과거제. 과거제 때문에 시창작이 향유가 엄청 커진 겁니다. 인기가 많아졌다고. 그러면 과거제는 관료가 되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그 시를 쓸 때 얘네들은 뭘 말하겠어? 어떤 내용들을 할까? 당연히 이거겠지 뭐.
정치적 이념들이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챙기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셨나요? 그렇게 정치적 이념을 계속 표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 두 시대의 그 지배 사상은 다르더라도 두 시대의 양반들이 창작한 시에는 뭐다? 공통적으로 뭐가 담겼다? 공통적인 거야. 공통적으로 뭐다? 정치적인 이념들이 들어간 거지. 이해하셨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당시의 정치적 이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전 시가 어휘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정치적 이념을 두고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잠깐 멈추고 지우겠습니다. 또 쓸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쓰자. 정치적 이념 이렇게 씁시다. 정치적 이념. 아셨죠? 그 이 정치적 이념을 배우자면 첫 번째로 뭐다? 첫 번째로 뭐다? 유가사상. 뭐라고? 유가사상을 알아야 된다. 아셨죠? 자, 특히 유교, 불교 그 도가사상 중에서 정치적 이념이 성격이 강한 거는 그 유가사상은 고려와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정치의 기틀이 됐단 말이야. 이해했지? 거기다가 조선시대 지배사상이 뭐야? 거기다 조선시대 자체는 지배사 유가사상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어때요? 양반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는 거야? 양반들은 유가사상의 정치 이념을 배우는 거 미친 듯이. 그렇게 교육을 첫째 받았다니까. 그러면 그 유가사상을 표출했겠지 당연히. 어디서? 시창작. 다시 복수하자. 시창작이 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야? 과거제 재수업시업 중에서 시창작학이 있었다. 거기서 내 정치적 이념을 드러냈다.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특히 유가사상 언제? 조선시대. 그래서 그 양반들 그렇게 철저하게 유가사상 공부하고 그런 시를 쓴 데서도 그런 유가사상의 그런 이념을 많이 드러냈다는 거지. 아셨죠? 고전 시간에 여러분 오해하지만 윤리가 아니야. 국어 시험 영역이란 말이야. 그렇게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셨죠? 이거를 그래도 이런 기틀을 니네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그런 고전 시간 화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쉽단 말이니까. 이해했지? 첫 번째, 선생님, 그럼 육아사상에 또 뭐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육아사상은 뭐 했다? 충이 있다. 이 충은 뭡니까? 충성심이지. 충성심. 많이들 드셨죠? 양반들은 과거제 시험을 급제해서 어떻게 시험 급제해서 양반들은 뭐 합니까? 누구를 지금 보필해요? 누구로 보필해? 임금님 보필한다니까. 이해했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과거제에 붙었어. 너네가 과거제에 시험 붙었어. 그 임금님 보필할 거 아니야. 그치? 임금님 보필하고 임금님 보필해? 임금님 보필하고 또 뭐해? 아이 나라 정치 일할 거 아니야. 그치? 훌륭한 정치할 거란 말이야. 보필하고 정치 일할 거라냐. 그치? 야 그러면 니네가 양반 과거제 시험부터 임금님 보필하는데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시간 없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시를 쓸 시간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그치? 그러니까 시를 썼던 사람들은 누구야? 육아사에 관련된 시를 썼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개체로? 디스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래서 그 시를 썼던 들은 첫 번째 급제를 못한 거야. 아셨죠? 아니면 은퇴를 했다든지 나이를 먹어서 아니면 지방으로 파견을 갔다든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 이유로 쓴 그러니까 시를 창작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니까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뭐겠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시를 통해서 옆에 없는 누가 옆에 없어? 아니 과거제 붙어서 임금님 뽑히라고 했다니까? 그럼 이거 뭐겠어? 급제를 못했거나 은퇴를 했거나 지방에 파견됐으면 임금님 곁에 없잖아 얘들이. 그러면 뭐겠어? 당연히 누구 걱정해? 그래 임금님 걱정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뭐겠어? 국가에 대한 뭐 걱정? 국가에 대한 걱정들. 국가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도 썼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은 이제 고1, 고2 친구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뭐 배우죠? 송미인곡 또는 사미인곡 또 뭐 배워? 관동배고 배우는 거야. 교과서에 이 작품들이 들어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필수 개념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기반이 되고 내신 때 배우고. 그래서 여기서 수능에서는 모의고사 나오면 배웠잖아 이미. 근데 여기서 너네가 어떻게 공부했냐가 중요한 거지. 내신에서 무작정 외운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정치적 이념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이렇게 썼구나 그거를 이해한 거랑 좀 차이가 다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니네가 1학년 2학년 때 배운 이거 이거야. 목표는 이거라니까. 이해했어? 자 그리고 생각해봐. 이런 거야. 육아사상 양반들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 그럼 이런 거야. 니네가 내가 양반의 이제 니네가 자손이야? 어? 상황극 해보자. 이런 거지 내가. 소연아, 윤서야, 너는 열심히 과거제 시험 봐서 임금님 보필해야 돼. 그리고 정치를 걱정하고 챙겨야 돼. 임금님은 하늘 같은 존재야. 이거 하면 미친 듯이 철저히 교육 받은 거야. 아셨죠? 선생님 이거 너무 공상당 그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지? 그러니까 임금님 같은 경우는 임금님은 당연히 뭐다? 하늘 같은 존재인 거지. 하늘 같은 존재. 이게 진짜 중요해. 하늘 같은 존재인 거. 하늘 같은 존재. 다시 볼게요. 그래서 송민국, 사민국들 작품들에서 상징성 많이 배우지. 그치? 뒤지게 배우잖아. 그치? 예비 고위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고위 친구들 알지 않을까? 고3 친구들. 그래서 뭐해? 임금님은 하늘 같은 존재니까 거기서 또 상징성을 부여해.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이 시를 창작하는 데서 임금님 이름 언급한다? 야 이거는 용납 못해. 용납 못해. 죽지 죽어.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야? 임금님을 임금님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상징성 부여하는 거지. 다시 뭐라고? 하늘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송민구 삼에서 항상 뭐죠? 하늘, 별, 달, 또 뭐야? 북극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조시가 항상 나오잖아. 임금님 상징한다 배우잖아. 그렇지? 다 높이 뜨는 대상들 임금님 상징한다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그치? 너네 맨날 그 무식하게 했었잖아. 그치? 이거야. 이걸 먼저 이해된다니까. 야 이렇게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 남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군신 관계를 어떻게 변한 거야? 애절하잖아. 다시 봐. 급제 못했어. 은퇴했어. 지방평했어. 임금님 곁에 없지 실제로. 임금 걱정, 국가 걱정하지. 그걸 또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 또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해? 남녀간. 남녀간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지. 남녀간의 사랑. 이거 왜 이래? 야, 미안하다 얘들아. 배터리가 없다. 노트북이.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남녀간의 관계로 빗대서 그런 임금님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그런 식으로 보여준 거지. 자 생각해봐 다시. 급제 못했죠? 은퇴했죠? 지방평균했죠? 임금님 곁에 없죠? 그 항상 보면 어때? 이런 것들 보면 표면적으로 말고 이면적으로 남녀간의 이별 못 만나는 상황 슬퍼하고 그런 거 보여줘. 다 이렇게 빗대서 표현한 거야. 다시 또 뭐라고? 임금님 언급 못하니까
상징성 부여한다. 더 보다 높은 존재로 인식하면서 하늘, 별, 달, 북극성. 끝난 거 아니야? 벌써 끝났지.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일 거야. 선생님, 해당 시가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지 신하와 임금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질문 학생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체로 남성을 위해 살아갔던 그 과거의 여성 이미지는 어때?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신하의 모습이랑 유사하다니까 얘들아. 뭐라고? 이 여자의 모습이 신하의 모습과 완전 유사해요. 이해했어요? 컨셉이 다 그렇다니까. 이해했니 얘들아? 이해했죠? 그래서 여성의 이미지는 좀 더 임금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 신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 군신관계 표현한 거예요. 군신관계. 뭐라고? 군신관계.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식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더라도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혹 그래도 표면적으로 그게 나왔어도 이면적으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로 이해되는 거지. 이해했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군신관계 충을 뭔가 노래 같다 판단해도 괜찮고요. 아셨죠? 그게 지금 뭐야 얘들아. 송민국 관동백 다 누가 쓴 거야. 이 정철 새끼가 쓴 거잖아. 그 내신 때 뒤지기 힘들었잖아. 암기하고 그치?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 쓰셨나요? 말 씁시다. 영상 저장 그 정지하시고 우린 갈 길이 많으니까 지워야겠지. 미안해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끝났죠. 충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야? 니네 알잖아. 몰라? 효. 효. 그 효 뭐야? 효. 효도겠지 뭐야? 효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제가 봤을 때는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근데 알긴 알아야 되지. 그 중에 육아사상 중에 하나는 효입니다. 다시 보세요. 육아사상 배웠어. 육아사상 안에 아까 뭐 했었지? 충, 효. 오케이? 그러면 효는 또 뭐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땡큐잖아. 그러면 그들은 또 항상 뭐 해야 돼요? 야 생각해봐. 니네 지금 공부 왜 해? 공부 왜 해?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어 맞나? 근데 중요한 거는 걔들은 또 뭐냐면 효도를 하면 돼. 봐봐. 니네 효도를 어떻게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어머니 효도하는 거잖아. 그 얘네 입장에서 뭘 해야 돼? 이거 아시죠? 입신, 양명. 또 뭐야? 부귀, 영화. 뭐 부귀, 공명. 뭐 이게 맞춰? 이거야. 부모님의 감사를 효를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효도와 내 이름 널리 떨치고 입신양명이죠. 이해했어요? 자, 쉽게 생각해요. 입신양명은 내가 사회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입신양명이라고 해. 이해했니?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부귀영화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심히 과거제 시험 봐서 입신양명해서 임금이 보필하고 그렇게 부모님 효도하는 거겠지. 오케이? 근데 앞에서 말할게요. 아까 충에서 어땠어? 대체로 어떤 작가들, 어떤 사람들 썼다고 했지? 과거 거주 못하고 은퇴하고 지방 파견 간 애들 주된 애들 많이 썼다고 했지. 그치? 자, 얘도 똑같은 거야. 효도에 관련된 시를 쓴 사람들은 다 누구겠어요? 뭐야? 효도 못한 애들. 효도 못한 애들. 부모님한테. 또 뭐겠어? 아니면 효도 못하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유배. 유배 간 거지. 유배는 쉽게 해서 감옥된 거죠. 죄를 지어서 유배 간 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애들이 많이 쓴 거야. 아니 부모님은 찾아보지 못하잖아. 봐봐. 야, 씨, 죄 지어서 감옥 갔잖아. 부모님 뭐 찾아뵐 수 있니? 그렇잖아. 그런 애들이 쓴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님을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애들은 다 뭐냐면 나쁘게 맞으면 부모님을 계속 걱정하게 하는 놈들이 쓴 거야. 부모님 걱정하게 뒤지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다 뭐고 써? 부모님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뭐고 써? 또 그립겠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끝. 효도에 관련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다시 여기까지 뭐다? 육아사상이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뭐다? 도가사상입니다. 아셨죠? 도가사상인데, 자, 아까 우리 육아사상 끝났지? 여기다 쓸게요. 도가사상. 다시 우리 지금 뭐였지? 그 전에 육아사상 배웠지. 육아사상. 육아사상 배웠어. 다시 정리한 육아사상 안에 뭐가 있었지? 충효가 있었어. 그러면 육아사상이랑 도가사상은 좀 다른 겁니다. 얘네 좀 다른 거야. 뭔 소리냐면 다시 아까 말했던 시를 썼던 양반들은 사회 속세나 잘 봐. 잘 봐. 잠깐 미안한데 얘들아 봐봐. 입신양명이든 부귀영화는 우리 이걸 속세라고 하거든요. 속세. 속세라거든요. 이거를 근데 너무 나쁘게 본다. 내신 때. 자연을 추구하는 그런 주제에서는 속세를 추구하는 게 속세는 무조건 나쁘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얘네 입장 뭐라고? 육아사상을 중요시하는 애들한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근데 도가사상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나쁘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아니야. 아셨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이 도가사상을 추구하는 애들은 다 뭐냐면 그 조선의 그 지배 사상의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인 거지. 그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인 거야. 자리를 못 잡아. 이해했어요?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인 거야. 자리를 못 잡아. 오케이? 이해했니? 그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런 애들은 육아사상은 뭐겠어? 속세. 세상이죠. 세상. 세상. 그 얘네들은 그 세상, 속세를 세상을 등진 애들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을 다 하고 물러난 양반들이 그 대안으로 도가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애들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유명한 작가가 누구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작가가 대표적으로 윤선도.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육아사상, 도가사상 끝났어. 하나 뭐 남았어 이제? 뭐 남았어? 무위자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무위자연. 얘네 좀 다르죠? 선생님 지금 니네가 많이 배운 건 자연이란 주제로 했겠지만 내가 뭐라고 썼어? 무위라고 했지. 자, 무위도 아셔입니다. 무위라는 거는 인위적. 인위적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그때 2310 학원이라는 미사의 학원 있죠. 그 옛날에 너 어떻겠어? 이게 왜 건물이 있냐고. 뭐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다시 윤희가 뭐라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들. 그런 뭐야? 그런 애들 뭐야?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자연을 순응하는 사람이야. 순응. 자연을 순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했니? 오케이? 그러면 도가사상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쉽게 말하자면 인간사회, 속세, 인간사회, 속세 그거를 거리두는 사람들인 거지. 싫어. 이거야. 이해했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서 한자성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나와요? 무의잖아면 자연취나 또 뭐야? 물화일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런 것들인 거야. 이거 추구하는 게 무의자연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또 뭐 있어? 아 많잖아. 또 뭐야? 뭐 있어? 안빅락도 오케이? 또 뭐 있어? 아 빨리 뭐야? 뭐 있어 얘들아? 안 뭐야? 안, 분, 지, 족이잖아. 이거 한자 뜻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연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 자세가 물화일체 자연친화. 오케이? 그 안빅락들은 뭐야?
최소한의 것만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최소한의 것만 추구하 최소한의 것만 추구하는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사회 관련된 모든 것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 뭐야? 내 이름 널리 떠치고 부격에 사는 것들. 그래 그 무의자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선생님 잠깐 도가사상이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도가사상 그 뭐지? 그 도가사상 안에서 무의자. 이해했나요? 오케이? 아셨죠? 자 여기까지는 이념이었다면 이념이 아닌 것도 있지. 이념이 아닌 거 뭐가 있겠어? 이념이 안 들어간 겁니다. 여자 또는 평민 뭐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쓰죠. 사설시조 내신 때는 사설시조로 좀 많이 배우죠. 기본적으로 아셨죠? 사설시조 많이 배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기타입니다. 기타 네 번째 기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전 시간 다시 보자. 유교, 불교, 도교 사상과 그거 무관하게 내용들 구성된 작품들 주제. 언제야? 그게 많이 배우는 게 사설시조는 뭐야? 특히 언제? 고려 때. 고려 때. 고려가요 때. 가시리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대표적인 것도. 가시 같은 것들. 고려가는 누구의 노래요? 작자 위상이냐 누구 노래죠? 누가 많이 향하는 노래야? 평민 계층들이 많이 향하는 노래잖아. 이해했어? 그런 것들이야. 민중들의 노래죠. 아셨죠? 근데 어땠어? 1443년에 훈민정음 반포 이후에 어떻게 됐죠? 글을 쓸 수 있게 됐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런 계층이 확대되면서 그제서야 양반들을 쓰는 게 아니라 평민들을 쓰면서 그 계층이 확대된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품은 이제 여자 평민 같은 그 어떤 이념이 아닌 일상적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을 찾아보기 어렵죠. 예전에 어땠어? 관직을 목표로 하면서 글을 배웠던 양반과는 다르게 이제 시의 이념이 아닌 거지.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게 아니지 이거는. 정치 이념이 들어간 게 아닌데 뭐 있어? 그냥 평상시 일상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주제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다른 사상과 전혀 대한 그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사설 시대 고려가는 어렵지 않다는 거야. 이해했니? 다시 결국 뭐다? 이념을 제대로 이해야 된다. 그때 당시 왜 이 사람들이 치르 창작을 많이 했고 그때 인기가 많았고 그렇게 작품들이 많았는지. 그지 못하고 뭐라고? 정치적 이념을 먼저 이해해라. 아셨죠? 오케이?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이걸 먼저 이해했어. 너네가 이제. 자, 너네 이해했다이? 이제 지운다이? 자,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이지. 혹시 이제 영상 보면서 좀 힘들었던 친구들 잠깐 5분 정도 쉬어라. 5분 정도 쉬고 다시 재생 버튼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빨리 배우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바로 재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간 거지. 잘 봐. 평생의 원한이 평생의 원한대. 다시 봐. 평생 원트래. 나 원해. 뭘 원해? 뭘 원해? 춤과 효를 원한다고 했어. 잘 보세요. 춤과 효입니다. 이거 도일 말면 금수와 다르리야 됐습니다. 이 금수라는 거는 아셔야 될 필수 어휘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뭐라고? 짐승. 짐승과 다르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서리법이라고 해. 서리법이지. 서리법이지. 내신은 아니지. 그냥 만약에 서리법 나왔으면 니네는 어떻게 되면 그냥 반대말로 해석해. 반대로 해석하란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다시 뭐라고? 이 두 일이 뭐지? 이 두 일이 뭐지? 충효지.
그 충과 효가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충효뿐인데 이거 아니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고자 해서 십제황황 됐어. 야, 너네 이거 어휘 무조건 봐야 된다. 잠깐 내려볼게. 십제황이 뭐래? 10년을 허둥시둥 된다.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왜 넣냐? 필요하니까 이게 문제 푼 데서 10년 동안 허둥시둥 됐다는 건 10년 동안 이해했어요? 10년 동안 허둥시둥 됐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요. 거기서 비록 몰이 넣어도 임천이 조리라. 얘들아, 평가는 이거를 완벽하게 임천을 아냐를 원하지 않아요. 알면 좋지. 근데 잡아. 이 임은 뭐야?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임은 뭘 뜻한 거야? 일단 뭐야?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연을 해석하는 단어잖아, 자연. 그치? 그럼 비록 못 이뤄도 자연이 좋아. 무심 어조로 절로 한가돼. 잘 봐. 한가롭다고 했지. 한가롭다고 했지. 자연치나 뭐 떠올려야 돼? 무의 자연이지. 그치? 그래서 조만간 세상의 일 있고 다시 보자. 이 세상 일은 뭐야? 속세겠지. 속세겠지. 그걸 잊고 너를 내가 쫓으려 한다라는 거지. 아셨죠? 추라면 출생이죠. 뭐였어? 치궁택미. 처하면 조월경운. 잘 봐. 잠깐 이건 좀 스프레이 뿌려서 좀 지울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하나 말할까? 내가 지금 수업 보니까 해석을 좀 느리게 하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데 니네 이거 고전시간 문제 풀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걸려야 돼?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잠깐 아웃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읽고 빨리 풀어야 돼. 그 빨리 읽고 빨리 푸는 게 뭐냐면 핵심만 잡고 빨리 읽으라는 거야. 오케이? 잘 보자. 잘 봐라. 여기다 다 써. 자, 뭐 있었어? 뭐 있었냐고. 사상. 육아 사상 있었지. 잘 봐. 옆에서 쓰고 보자. 다시 정리자. 육아 사상이 있었지. 육아 사상 있었지? 그치? 그 육아 사상에서 뭐가 있었어? 다시. 첫 번째, 충이라는 거 있었어. 두 번째, 뭐 있었어? 효라는 거 있었지. 오케이? 이게 육아사상과 도가사상과 대체됩니다. 이게 도가사상과 대체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였어? 도가사상도 있는데 이렇게 쓰고 세 번째 다시 뭐라고? 무위자연이랬어. 뭔 소리야? 이거 해석할 때 이것만 해석해서 쳐야 돼. 포인트만 잡으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기타는 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보자. 얘네들 입장에서 육아사상은 충효지. 임금님 보필하기 열심히 충성심 가지고 이거 쓴 애들은 나라 걱정하고 임금님 옆에 실제 없으니까 과거급제 못하거나 유배 갔거나 오케이? 지방 판경 간 애들이겠지? 효는 뭐야? 효도 못한 애들이겠지? 무의자는 뭐야? 욕심 없는 거잖아. 그치? 욕심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보자. 정리해볼까? 이 세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구분하려고 충효 그리고 십쟁황황 그리고 임천 무심어조 그리고 한가롭다 출하면 이거는 뭐야? 이렇게 체크하겠지. 처하면 조월경은 하며 부귀위기라 가난하게 살려라.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이거 잘 보란 말이야. 뭐야? 이거 뭐냐고 얘들아. 무슨 사상이야? 이 노란색은 다 뭐예요? 육아 사상이지. 그치? 그럼 이 동그라미는 뭐야? 무의자연이지. 이 포인트 맺고 빨리 잡아야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잘 봐. 공명, 치궁택미, 부귀. 이 어휘를 보자마자 뭐가 돼? 아, 얘는 충과 효를 추구하는 화자구나 라고 무조건 바로 파악해야 된 거지. 그러면 반대로 강호라는 건 자연인 겁니다. 조월경은
아니 잘 봐. 좋을 경우 뭐래? 밑에 써있죠. 그냥 아니 월이잖아요. 달월. 그건 자연에 해석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좋을 경우랑 또 엄청 많아요. 여기 뭐 빈천거도 있는데 엄청 많은데 일단 보자고. 그 천은 여기서는 빈천거예요. 빈천거. 빈천거. 아셨죠? 그러면 이 어휘를 보고 이 화자의 머릿속에 아 얘가 무의자연 사상도 있구나라고 파악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겠어? 1번부터 3번까지 뭐였어? 1번 충효, 2번 효, 3번 무의자연. 그럼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 파악했지? 그럼 그 작품 밑에 있는 설명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글자 해석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별표. 그거 보면서 결국 뭐야? 아 얘는 1번과 2번 육아사상의 충과 효를 위해서 10년 동안 개고생했구나. 근데 뭐야? 비록 내가 못 이뤄도 그래도 난 자연이 좋아. 그래도 좋아. 이해했어? 세상 일 있고 내가 그 속세에 그거 있고 내가 너를 쫓겠다. 너는 뭐야? 자연은 너를 쫓겠다는 거잖아. 추라면 뭐야? 친구팀이. 초하면 조유경은. 명철군이 이걸 지키니까 하물며 붓기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뭐야? 결국 내가 1번, 2번을 통해서 과거 급제를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썼다는 말이지. 근데 급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그치?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만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 될까봐? 어디? 어디? 여기서 삼수가 빠졌는데 선생님 기초를 잘못 올렸네. 사수에 보면요. 미안해. 사수에 보면 얘가 이제 그 기로란 말이 있거든요. 한 기로에 서 있다. 기로. 그 기로는 한 두 갈래죠. 거기에 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케이? 결국 이 내용은 다른 기준이 잘못되는데 그 급제했단 말은 전혀 없어. 그냥 안 될까봐 두려웠다. 그런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8수에서 빈청과 하울이라 합니다. 아셨죠? 가난하게 살 것이다. 결론은 뭐야? 와, 여기 8수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오케이? 봐봐. 1수에서는 육아사상, 3수에서는 자연을 말하고. 봐봐. 부기가 위기가면 그냥 부기가 내가 지금 현재 육아사상 내가 충과 효를 추구하는데 그게 만약에 위기면 말 그대로 뭐 나 그냥 가난하게 살래. 그냥 가난하게 살래 뭐야. 만족하는 거잖아.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겠다. 결국 봐봐. 뭘 선택한 거야 얘는? 루트 이거 아니야? 육아사상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다? 무의전을 셀렉했다. 이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고전 씨가 읽을 때는 내가 알려준 것처럼 뭐야? 이런 틀만 가지고 이 정도만 파악해도 돼. 더 이상 하지 마. 그럼 여기서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공명이랑 치공택미랑 부기강호랑 조옥경의 빈천과 같은 거 단어 모르는데 선생님 어떻게 육아사상과 무의전 해석해요? 라는데 이거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한자. 이름 명이죠. 이름 명이죠. 이신양명. 백성민이죠. 백성이죠. 그 뭐야? 나라 걱정이 있지. 그치? 부귀는 뭐야? 부귀영화잖아. 강, 달, 구름, 자연, 빈하리라, 가난 추구한다, 안백낙도다. 이런 기본적인 한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앞 글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여기 니네 한자 뭐 처, 임천 내가 한자 다 알았어? 무시문지 알라고 했어? 솔직히 무시문지 몰랐어도 풀지. 한가롭다고 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다 한자어를 보되 그 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짧은 거 한자 보고 유추를 하란 말이야. 유추. 그냥 유추하는 힘만 길러라. 내가 원하는 그거야.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파악하는데 어림은 없다. 그러면 이 정도만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총정리하자. 뭐로 갔다?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를 창작하는데 그런 이념을 썼구나. 그건 자기의 어떤 정치의 포부, 임금님 걱정하고 보필하고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는 임금님을 언급하기 힘드니까 그런 높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높이 떠 있는 그런 대상들은 다 뭐다? 임금님을 상징한다더라. 그런 것들. 아셨죠? 다시 제일 중에 임금님 보필 못했어. 지방 파견 갔어. 유배지 갔어. 그런 애들 썼단 말이야. 효도 못한 애 쓴 거야. 그러니까 엄마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걱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인 거지.
이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고전 시간에서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 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뭐든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거기에 용어를 배우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시하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구론 씨가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